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합니다. 오늘은 일명 염블리, 염승환 LS증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네. 질문 전에 좀 네.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우리 염승환 이사님이 갑자기 화면에 딱 나오셔서 제가 운영하는 방은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받지 않고 확실한 정보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여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갔잖아요. 저도 봤어요. 갔다가 네. 이상한데 하고 얼른 나왔어요. 네. 근데 진짜 하세요? 똑같은 멘트를 또 다른 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 저를 사칭한 거고. 가짜구나.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저 이제 요즘에 AI 기술 발달해서 제 네. 목소리까지 다 그대로 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반가워서 저도 봤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 이제 그게 뜬 걸 보고 유튜브에. 그러면 이 기회에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실 예전에 몇 년 전에도 몇 년 전에는 그게 유행했어요. 카톡방에 제 사칭하는 게. 그렇지 어머나. 맞아. 그거는 지금은 유튜브로 이제 똑같이 네. 이제 아예 얼굴까지 베껴서.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대응을 하는데 좀 이렇게 뭐 경찰에 신고도 하긴 하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신고도 해주시는데 예. 잡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저런. 좀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또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진 하는 않으시죠?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이고 하지 않으시니까 속지 마시라는 네, 말씀. 맞습니다. 예.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최근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실시간 SNS 검색어 1위를 했을 정도로 아주 핫했습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500조 원 돌파와 동시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 등극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가 5,500조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게 국내 기업이나 우리 이제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이건 뭐 도대체 감이 잘 안 쓰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이제 이 엔비디아 시총이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독일 GDP랑 비슷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안 어머, 되죠. 독일과 거의 어머, 비슷하고 어머, 세상에. 우리 한국이 지금 GDP가 한 2,500조 가까이 되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한국이 한 두 배 이상. 2배 되고 우리나라 이제 뭐 주식시장이 한 3,000조 돼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보다 한국 주식시장보다 한 기업이 더 크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급등해서 시가총액 우선주 합치면 거의 한 490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한 11개, 12개 합친 어머, 거. 세상에. 그게 이제 엔비디아. 그만큼 뭐 그냥 혼자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비현실적 숫자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만큼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냐면 이거 대체할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요새 뭐 챗GPT나 많이 네네네. 쓰시는데 네. 그거 우리 그냥 가볍게 뭐 검색도 하고 뭐 그렇죠. 좀 계산 좀 해달라. 네. 그거 할 때 이제 엔터키를 치는 순간 저기 이제 주요 데이터 센터로 가요. 이게 네. 가서 거기서 이제 엄청 빠르게 학습을 해서 네. 추론을 이제 계산을 하죠. 네. 그렇죠. 그때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그걸 해주는 칩이 바로 엔비디아 칩입니다. 네. 엄청난 고성능 칩인데 사실 그게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수요가 네. 너무 폭증했군요.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대체 불가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회사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규모가 아직은 안 되니까? 이제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은 물론 단점도 있어요.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요. 전기도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장점은 그냥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성능이. 그냥 다른 회사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나오는 칩들이 맞춤형 칩이라고 뭐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자기네가 이게 주문형 방식으로 해서 우리한테만 맞는 칩을 이제 만들고 해달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력 소모도 적은데 대신에 이제 뭐 이게 엔비디아 칩보다 성능이 좋은 건 아니죠. 좀 가성비가 좋은 칩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AI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전히 좀 고성능 칩들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좀 대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주가 더 올라갔던 배경이 그 저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도 갔다 오고 아랍에미리트 그렇죠. 갔다 왔는데 이제 그런 중동 국가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AI 투자하려고 하죠. 국가 단위로 투자를 해요. 맞아요. 기업이 아니라. 그럼 거기에도 엔비디아 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좋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상식적인 좀 시가총액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어요. 이렇게 시총이 4조 달러 간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한번 작년에 예. 시총 3조 9억 달러까지 3조 9천억 달러까지 간 적은 있어요. 거의 근처까지 애플이. 근데 거기서 이제 애플은 몰락해 버렸고 네. 좀 떨어졌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거를 4조 달러라는 네. 진짜 전대미문. 이건 전대미문입니다. 네, 진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많은 부분에서 뭔가 흉내내고 따라잡고 막 이러잖아요. 네. 중국은 이런 쪽으로는 중국은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고는 싶어 하는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TSMC라는 이 고성능 반도체 만들려면 네. 대만의 TSMC의 제조를 맡겨야 됩니다. 네.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는 설계도만 주죠. 아하. 실제 만드는 건 이제 TSMC가 만들어 주는데 네. TSMC는 중국 회사랑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미국과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고객사가 옛날에 있었어요. 아하.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어요. TSMC한테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 고객사가 많이 갔죠 또.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중국은 하고 싶어도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네. 저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난번 이사님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지만 기억나요. 반도체 네. 실적만으로 하이닉스가 역전했고 삼성전자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하이닉스 우세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근데 지금 요 며칠은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뭐 갑자기 경쟁이 올라갔다는 아닌데 네. 이제 하이닉스가 거의 독주를 했는데 이제 삼성이 반격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기대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칩이 HBM4라는 칩인데 요 칩을 지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 마이크론 3사가 공급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아무도 계약을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반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 몇 곳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년에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반격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네. 이거는 젠슨항이 아직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아하. 사실 전망이죠. 전망인데 뭐 하이닉스 독주보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삼성도 일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투자 시각 자체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좀 바뀌면서 하이닉스가 부진하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그래도 이제는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리고 엔비디아 말고 그 엔비디아가 절대적이지만 이 AI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래도 좀 약간 요즘에 대항마로 떠오르는 게 그 AMD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AMD가 그러니까 성능은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성능 좋은 건데 네. 점유율이 되게 낮아요 아직은. 점유율이. 근데 그 AMD의 칩에는 지금 삼성이 채택이 됐어요. HBM.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AMD 칩에 대해서 이 미국에서 평가는 괜찮다. 성능도 좋고 네.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좀 약간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니까 AMD가 잘하면 삼성은 좋은 거죠. 공급을 일단 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좋았지만 이제는 한번 기대해 보자.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 분위기는 그렇군요. 좋고 네. 하이닉스는 좀 반대로 좀 약간 잃을까봐 점유율을 그래서 좀 빠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삼성이 잘 되면 하이닉스는 빠지고 하이닉스가 잘 되면 삼성이 빠지는 구도가 계속 간다는 거예요? 둘 다 잘 되거나 그게 옛날에는 좋으면 같이 좋았어요. 예전에는 방식. 근데 지금 반도체 시장은요 완전 승자 독식 시대예요. 그 약간 제로섬 게임 네, 관계가 맞아요. 됐군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메모리 말고 파운드리에서 TSMC라는 경쟁자가 있었는데 네네네. TSMC 혼자 독주했잖아요. 네. 삼성은 거의 뭐 그냥 존재감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승자 독식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HBM은 거의 승자 독식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2년 전부터 엔비디아에 들어갔는데 삼성은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걸 그랬죠. 못 들어가니까 이번에 역전당한 거예요. 아하. 그 매출액 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도. 근데 이제 삼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약간씩 판도가 달라지겠죠. 바뀌니까 예.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좋아지면 누군가는 좀 힘들 수밖에 네. 없는 약간 이제 그런 구도로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보도들이 언론을 채웠어요. 테슬라로부터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를 따낸 건데 테슬라의 파운드리 납품 소식 이거 증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정말 저도 전혀 생각 못했는데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래요? 네, 굉장한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저기 이제 텍사스 테일러시에 공장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만들어놨는데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TSMC가 엔비디아나 애플한테 설계도를 받아요. 네.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그 이제 네모난 반도체를 만들어주죠. 네네. 삼성도 할 수 있어요. 네.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한테 안 맡깁니다. 맡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3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삼성 그 갤럭시 폰에
발열 이슈가 한번 생긴 적이 있어요. 있었어요. 예. 그거를 원래 퀄컴이라는 회사가 예. 삼성이 만들어 달라고 칩을 맡겼어요. 원래 주요 고객사입니다. 네. 근데 그때 발열 문제가 터져서 퀄컴이 TSMC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저런. TSMC가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런. 그래서 고객사들이 이제 떠나버렸죠. 그래서 삼성이 3년 동안 이제 고객도 이제 고객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좀 작은 기업밖에 없는. 저런. 근데 큰 고객이 있어야 그 큰 공장을 가동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크냐면 이제는 테슬라는 보통 기업이 아닙니다. 네네. 뭐 아시겠지만 전기차 하는 기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은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로봇,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AI 요거 다 같이 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칩을 만들려고 원해요. 근데 그 전에 칩은 TSMC에 맡겼어요. 근데 이번에 무슨 이유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다 TSMC랑 또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저께였죠. 그날 네네.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X죠 트위터에 예. 직접 삼성이다. 예. 우리 삼성이랑 계약을 했고 아마 28년부터 이제 생산이 들어갈 텐데 와. 그 칩을 이제 2.7조 원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돈도 돈이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AI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AI에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고객이 없어서. 서러웠어요. 네. 근데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아준 거고. 혹시 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랑 관계가 좀 그렇게 좀 네, 나빠지면서 좋진 않죠 지금. 트럼프가 사랑했던 TSMC는 내가 안 해주겠다 이런 심보였어요. 아닙니다. 그건 근데 아니에요? 트럼프가 TSMC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대만 기업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그때 얘기했던 거는 싫어하는구나. 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미국만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아하. 어쨌든 TSMC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렇구나. 왜냐하면 삼성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졌는데 그래서 삼성 아이고.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지만 삼성의 숙제는 있어요. 계약은 맞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퀄컴처럼 잘못 만들면 그러니까 또 깨질 이제는 거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생산을 할 거거든요. 네. 할 텐데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이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니 삼성은 저 오너의 사법 리스크도 딱 걷어냈고 이런 호재도 있고 해서 뭔가 좀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8월에서 어저께 미국행 전용기 탑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런 정말 잭팟 소식이 알려지고 나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이른바 7만 전자를 찍었습니다. 네. 한때 이제 국민주라고 불렸던 삼성전자인데 자 근데 여기 투자했고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이거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고 기쁘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이게 오를 때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 때문에 오르긴 올라요. 이제 나빴지만 좀 좋아지겠지.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은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뭔가 결과물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번엔 테슬라랑 계약을 했잖아요. 네.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실제. 네네. 그래서 이번 상승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실체가 좀 있다. 구조적인 상승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지금 하이닉스에 비해서 하이닉스랑은 어쨌든 삼성하고 메모리에선 경쟁하는데 삼성이 그동안 뒤쳐졌지만 엔비디아에도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가을경에 엔비디아에 통과됐던 소식이 나오면 또 한 단계 점프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제가 확답은 못하죠. 네, 되지 네. 않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주가 수준도 워낙 못 갔기 때문에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테슬라 또 엔비디아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회복뿐만 아니라 조금 더 주가가 좀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산다고 하던데 뭐 이거는 내 그럼 외국인은 흐름-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흐름이 한데. 있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이거 테슬라 전부터도 꾸준히 샀어요. 삼성전자를. 뭐 그 전부터.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내용이 샜다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었던 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하이닉스 좋은 건 아는데 이제 삼성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했지만 그걸 좀 깨고 들어갈 거다 이 논리였어요. 그럼 뭐 삼성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니까 네.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 잭팟이 또 터지니까 이거를 이제 외국인들도 더 좋게 보고 지금 매수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테슬라의 파운드리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엔비디아의 HBM이다. 뭐 이런 네. 전망들이 나오는데 하반기 삼성전자가 그러면 HBM 테스트 통과하면은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는데 네. 삼성전자가 저 AI 반도체 반격 가능성 이거 우리가
뭐 상상 속에서는 할 수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 지금 좀 전에도 현실화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가능합니까? 삼성이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이란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반도체를 만들긴 하는데 그 엔비디아의 그 조건에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는 자꾸만 떨어진 거예요. 테스트를 하면 안 되고. 이거 뭐 기업 간 궁합인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는데 하이닉스는 됐는데 네. 좀 만드는 방법도 약간 다르긴 해요, 사실. 근데 AMD라는 기업엔 또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 제품에 뭐 심각한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게 다 맞춤형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좀 안 맞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올해 가을에는 통과 가능성도 좀 높은데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내일 네. 그 실적 설명을 해요. 네. 네. 거기서 아마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 하는군요. 내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기자들이 물어봐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그러면 네. 이제 답을 해주겠죠. 네. 이제 그거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일 또 네. 궁금해지지만 지금 진짜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꼭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일 기업 설명회가 있다 하더라도 5만, 6만, 7만 이게 진짜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은 3전 더 가냐 안 가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질문만큼 절박한 게 네. 없을 것 같은데. 단기 근데 조정이 지금 있을까? 아니 네. 뭐 많이 올랐죠. 네. 이번 달만 주가가 한 23% 올랐어요. 아이고, 한 달 동안. 그랬어요. 그거는 많이 오르는. 월간 상승률은 거의 최고일 거예요. 아하. 월간으로 월간 역대급으로. 네. 근데 이게 왜 그 이렇게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올해만 그 하이닉스가 주가가 70%나 올랐거든요. 또 총량을 따지면 또 그렇네. 또 아직 하이닉스가 삼성은 세네요. 훨씬 못 미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네. 압도적으로 하이닉스 달릴 때 네. 삼성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해드리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 등산해서 네. 등산에서 삼성전자는 저 밑에 그 아직 입구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요 상태에 있어요. 아하. 등산 가지도 표쿠코에 않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갑자기 지금 이제 달려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흥미진진한 주식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 아몰 판촉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신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다양한 기프트 판촉물도 에드피 아몰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진행합니다. 8월 6일까지 전국 마트,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8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오늘 이슈가 뭐니?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 기대치보다 낮은 걸로 나왔었잖아요. 4조 네네. 6천억.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2분기 안 좋을 건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일회성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 H20이라는 칩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삼성께 들어가요. 그건 좀 저가형 AI 칩이에요. 거긴 또 삼성께 들어갔는데 예. 그게 수출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쌓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재고 손실을 처리했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허가를 또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환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일회성 좀 비용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과거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이제 미래가 더 그게 중요하기 현재. 때문에 아니 그래서 허가를 누가 해주고 미국이요. 미국이 미국이 그거- 엔비디아에 왜 중국에 이 AI 칩을 수출하냐. 이게 그래서. 저가 칩인데도 이거를 예민하게 일일이 허가 받아다 받아들이는군요. 허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 못지않게 요즘 또 화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입니다. 이제 아주 큰 계약을 하나 따냈다고 하는데 뭐 5조 9천억 규모의 뭐 리튬 인산철, 네. 뭐 LEP 배터리 공급 계약, 작년 매출의 뭐 23%에 해당하는 규모고 계약 기간도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재인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전 주식 시장에서도 LG 엔솔이 좀 움직이던데 그러면 이거 앞으로 기대해도 좀 될까요? 근데 배터리 기업들 주가가 뭐 지난 2년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뭐 실적도 안 네. 좋고 전기차도 잘 안 팔리고 거기에 중국 배터리는 또 이게 반도체랑 배터리와는 다른 게 배터리는 중국이 1등이거든요. 반도체는 중국이 잘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다만 미국은 중국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좋은데 미국은 또 트럼프는 전기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책들이 다 후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네. 일론 머스크하고도 등을 지죠. 맞아요. 네. 뭐 보조금도 원래 7,500달러 주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감세안 통과시켜서 이제 다 안 안 줘요. 주고. 그러니까 전기차 살 때 화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네. 배터리주들이 좋을 수가 없죠. 아, 그래서 이제 되게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그건 다 반영됐기 때문에 네. 뭐 더 나쁠 건 없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공시를 해서 LG엔솔이 대규모 배터리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상대방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경영상 비밀 유지인데 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전기차가 아니라 네. 그 ESS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에너지 장치 네. 사업을 좀 키우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이런 이제 풍력 같은 경우 전력을 생산하지만 24시간 생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생산한 전기를 저장시키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배터리에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ESS라고 하는데 그 네. 사업을 제일 크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테슬라예요. 그 시설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터리가 필요한데 원래 테슬라가 중국에 CATL 배터리 썼어요. 네. ESS용은. 네. 원래 썼는데 미국이 이번에 감세안 통과시키면서 중국 배터리 쓰면 보조금을 안 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터리도 전기차 말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선 미국 이제 이 사업자 입장에선 중국 거 쓰느니 한국 거 써야 돼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 입장에선 이제 CATL 대신에 미국에선 LG 거 쓰자. 지금 LG가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에 공장을 지을지 모르는데 네. 27년부터 이제 장기간 네. 아마 테슬라의 그 LFP 배터리가 그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ESS에 들어가는 그 지금 중국이 제일 잘해요. 아무튼 네. 그 배터리는 전 세계 최강입니다. 중국이. 어. 근데 그거를 이제 LG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손을 잡은 건 결국에 이제 중국 규제 이슈 때문에. 근데 한국의 삼성 손절. SDI인가? 네. SDI도 배터리 하고 있어요. 하죠. 예, 하고 있고 네. 삼성 SDI도 ESS 배터리도 하는데 근데 오늘 삼성 SDI가 주가가 LG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아, 폭등해 버렸는데 기대치 때문에 그런 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삼성 그 테슬라랑 지금 손잡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삼성 SDI랑 이제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삼성 SDI도 배터리를 여기다 하지 공급하는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가. ESS 배터리를. 근데 물론 지금 오늘 공시상으로 LG가 한 것 같은데 네. 시장은 이제 그거죠. 삼성도 하는 거 할 아니야?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삼성도 그렇고 우리 LG엔솔도 그렇고 그러면 감세안을 통과시킨 우리가 트럼프한테 고마워야 되나요? 아니면 공급량을 늘려준 일론 머스크한테 고마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고마워야 돼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또 따지고 보면 네. 아니 이게 그 미국 이제 일론 머스크도 대부분 중국 배터리를 또 많이 썼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은. 네. 그렇게 보면 우리한테는 또 좋았던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주요 고객산 맞았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고마워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또 미국이 규제하니까 또 이제 바꾸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또 한데 근데 또 어. 트럼프는 전기차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치, 헷갈려서.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서. 그냥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좀 네. 장단점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사실 질문의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못하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LFP 네. 이런 배터리가 있어요. 네. LFP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중국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런 흐름이면은 2차 전지 업종에도 투자자들이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이제 말 그대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흔해요. 이게 광물도 되게 많고 거기 철이 들어가 있잖아요. 흔하고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NCM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약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비쌉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LFP는 싼 대신에 그 좀 성능이 떨어져요. 그 저가 전기차에 많이 그렇겠네요. 들어가요. 네. 그리고 되게 단단하고 그리고 수명이 오래 갑니다. 좀 안정성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회사들은 대부분 LFP를 써요. 근데 중국은 아시죠? 그 전기차가 다 싸잖아요. 저가 전기차에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LFP를 넣어요. 근데 지금 전기차도 옛날엔 비싼 전기차를 많이 만들었는데 네. 요즘 트렌드는 이제 저가형 전기차를 많이 해요. 아하. 그래서 기아도 아마 그 이 저가형 전기차에는 아마 CATL 배터리를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는 거죠. 싸니까. 아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배터리는 NCM은 성능입니다. 성능이 성능은 되게 좋아요. 훨씬 뛰어나요. 좋고. 예, 그래서 주로 테슬라의 고성능 모델이나 좀 비싼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은 비싼 전기차보다는 값싼 전기차 시대다 보니까 그렇구나. 한국이 거기서 중국한테 점유율을 다 뺏기는 거예요. 특히 유럽도 작은 차 좀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거기에 이제 LFP 배터리. 그래서 폭스바겐이 원래 LG랑 SK 주요 고객사인데 네. 이번에 5월까지 그 데이터를 봤더니 1월부터 5월까지 CATL이 테슬라에 아니 그 폭스바겐 있죠. 네네. 독일에 점유율이 60%까지 올라갔어요. 와. 원래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다 LFP가 네.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들었는데 다만 이제 LFP를 그러면 우리가 안 하느냐? 네. 이제 LG도 지금 이거를 그래서 드디어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아마 뭐 삼성하고 SK도 아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늦긴 했죠 중국보다. 그렇지만 한국도 이제 LFP 배터리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추격은 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세금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당정이 어제죠. 지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인세 최고도 좀 논란이 있지만 더 논란이 있는 거는 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인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이 넘는데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그러니까 10억 원을 가지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 기준이 과연 상식적이냐라는 좀 약간 그 좀 반대 기류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50억이거든요. 지금 대주주 기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억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50억 갖고 계시면 그 만약에 수익이 났어요. 네. 그러면은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세금이 한 22%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10억으로 낮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50억이 아니라 네. 10억으로.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반발이 되게 심한 게 네. 이제 뭐 여기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언급을 한 것처럼 아니 우리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대주주라는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네. 근데 10억이 과연 대주주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예, 거죠. 예.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1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 지금은 큰 서울 돈이죠. 아파트 한 채가 14억인 시대인데 네. 10억 갖고 있다고 내가 대주주가 된다면 이런 거죠. 내가 10억 갖고 있는 그러니까 10억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주는 많겠죠. 네. 그러면 다 대주주가 될 텐데 그럼 이재용 회장과 10억 가진 이 개인 대주주는 똑같은 같은 세금을 내야 대주주냐. 돼요. 아. 그러니까 금액 차가 엄청난데도 그러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논란은 뭐냐면 10억이 진짜 대주주 기준이 정확하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되게 크고 그러게. 또 한 가지 이제 네. 또 불편한 게 10억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삼성전자 판다고 뭐 크게 뭐 이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는데 그 중소형주 있잖아요. 네. 코스닥에 네. 여기에 한 종목에 10억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연말에 내가 대주주가 안 되려고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떨어지잖아. 주주 명부를 확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미리 팔아요. 한 네. 9억으로 맞춰놔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코스닥이 항상 급락해요. 예전에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50억으로 올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바꿔놓으면 연말마다 또 그런 일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네.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그래서 이제 벌어지죠. 불만은 그거죠.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수 5천 가자고. 그러니까. 또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 쪽으로 하자고 했는데 세금 이슈는 또 이게 정반대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서로 다른 분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서로 좀 이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소영 의원이나 이현주 또 최고위원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거 10억은 좀 그런 것 같다. 그렇죠. 좀. 금액이 너무 낮지. 근데 또 진성준 이제 정책위원장은 뭐 또 반대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합의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10억은 네. 대주주 기준으로는 너무 낮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네네. 자, 주가 5천 시대 이제 열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계엄 또 탄핵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돼서일까요? 코스피 3,200선을 회복하긴 했는데 하반기 증시 전망은 또 어떻게 갈 건가? 숨고르게 들어간 건가? 궁금하네요. 네, 하반기는 이제 그 관건은 그거죠. 지금 이제 그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건가? 네네. 근데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우호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네네. 내일 결과가 다 나오겠죠. 지금 우리나라 그 재벌 총수들이 다 총출동해서 지금 저기 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정의서 회장도 지금 그렇죠.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오면 당연히 동력을 얻겠죠. 이게 관세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25고 일본이나 EU는 15잖아요. 맞아요. 최소한 여기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 15%에서 될 것 같다는 전망.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래요? 현재 나오는.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첨예의 대립이 그거죠. 이제 우리가 뭐 조선이나 이런 걸 해주는 건 네. 뭐 네. 괜찮고 투자도 할 텐데 네. 결국에 이제 그거죠. 농산물 시장 개방하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개방할 거냐. 이게 이제 쌀 가냐, 그래서 소고기 가냐. 포터제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단계적으로 뭐 개방을 하는 걸로. 왜냐하면 쌀은 우리가 전체 WTO와 이게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소고기 뭐 30개월 이상. 그러니까. 광우병 네. 그것도 지금 미국은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예민하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당연히. 민감한 네. 이슈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접점을 얼마나 맞췄느냐에 따라서 15도 될 수 있고 더 인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내일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뭐니 아주 밀도 있게 정보 많이 받았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